예, 이야기 손님들 인사 나누기 전에 잠깐 소개시켜 드릴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셨던 평등길 1110에 그 안산편을 만드신 장민경 감독님이 자리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 관객 여러분들과 눈인사를 좀 맞춰주실 수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신 이야기 손님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비입니다. 제 아이는 바이젠더, 팬로맨틱, 에이섹슈얼로서 트랜지션 마치고 현재 FTM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운동 사랑방 상임활동가이고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공동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호통역으로 함께 하고 계신 나윤주 선생님, 그리고 조유나 수호통역사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그 관객과의 대화를 이제 제가 먼저 이야기 손님들과 진행하는 중에 여러분들께서 티켓을 받으신 뒤에 QR코드가 보이실 거예요. 그 QR코드를 찍으시면 저희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평등길 1110에 대한 소감이라든지 감독님, 아니 지금 두 분 게스트분들에게 남겨주실 수 있는 이야기 혹은 질문 같이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야기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몽님께 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시작된 일은 사실 아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 평등길 1110을 제작하게 된 과정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도보행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참여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희가 6월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10만 행동이 이제 10만 명 시민들의 참여로 성사가 되고 나서 국회가 원래 이제 이거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9월 11일에 이제 밝혀야 되는 원래 시점이었었거든요. 근데 국회가 이것을 이제 11월 10일로 한 차례 심사 연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심사가 단순히 그냥 연장된 게 아니라 차별금지법이 그동안 제정되지 않고 유예됐던 이제 14년에서 다시 한번 또다시 이제 시민들의 이 열망 같은 걸 무시하고 연장했던 거였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고 분노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서도 더 이상 국회가 대답을 이제 미루게 할 수 없다. 국회가 지금 제자리 걸음과 후퇴 이런 걸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국회가 반드시 이제 11월 10일까지 그거에 대한 응답을 내놓아야 된다. 그것을 이제 우리 힘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제 취지에서 부산부터 서울 국회 앞까지 이제 30일 동안 걷는 도보행진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된 거였고요. 그래서 이 도보행진의 이름이, 그리고 다큐의 제목이 평등길 1110인 이유도 이제 11월 10일까지 국회 응답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평등길을 만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붙이게 된 것인데요. 원래는 저희가 차별금지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의제이긴 하지만 막 언론에서 공수처법처럼 매일매일 막 수십 개의 이런 기사를 다루는 이제 그런 의제는 아니고, 그리고 도보행진을 걷는 두 명의 활동가가 굉장히 훌륭하고 인권운동 안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활동가들이지만 이제 대중들이나 시민들이 이렇게 알아볼 만큼 또 유명한 사람이거나
뭐 유가족이거나 이런 게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국회 응답을 향해서 걷고 있다. 30일 동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차별금지법을 원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계속 모아가고 있다. 이런 걸 어떻게 언론에 그리고 대중적으로 잘 알릴 수 있을까, 이거 되게 고민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국회 앞 싸움을 이렇게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을 때 걷는, 이 영화에 나온 두 분이 이제 이 앞에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달고 그냥 걷는 내내 30일 동안 생중계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미디어 활동을 해왔던 인천인권영화제를 기획하기도 한 이제 한 활동가가, 그러면 차라리 이제 굉장히 사람들한테 잘 다가갈 수 있는 이제 차별 경험의 이야기들을 묶어서 미디어 기획으로 짧은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그 이제 지역을 이제 부산, 대구, 안산, 그다음에 청주 이렇게 네 지역을 꼽아서 이제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이야기되기 전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 발자취, 그리고 나는 누구인데 왜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담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30일 안에 이 영상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공개하는 게 목표였었는데, 두 편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완성된 이제 영화가 영화제라고 하는 마감을 통해서 공개될 수 있어가지고요. 되게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전편이 다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물론 예전보다는 늦게 세상에 나왔지만, 오히려 또 지금 다시 보면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걸어왔지? 그런 마음으로 또 보게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드디어 전편이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같이 보자. 이렇게 얘기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비님은 청주편에 등장하셨어요. 청주길을 함께 걷고 같이 이 사람들과 함께 했었던 특별한 기억도 있으실 것 같고, 영화가 감독님에서는 영화의 안에서 또 다른 주인공도 만나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청주를 올해 3월에 갔다 왔고 11월에 두 번째입니다. 올해 3월은 변희수 하사님이 장례식 때 이제 빈소에 갔어요. 그때 기억이 나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저희 부모 모임의 대표이신 하늘님께서 천주교 신자이신데, 변희수 하사님이 세례명이 가브리엘이거든요. 그런데 죽기 전에 가브리엘로 죽게 할 수 없다. 본인이 그렇게 원했는데 가브리엘라로 죽게 해달라. 여성형으로 바꾸게 해달라는 얘기를 천주교구에 전화를 해서 굉장히 많이 전화하고 항의해서 결국은 바꾸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변희수 하사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저희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강렬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고 와서 11월에 다시 갈 때는 또 뵙고 싶었고, 그래서 청주편에 동행하겠느냐 했을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청주편에 갔고, 그리고 거기 모신 데를 가서 뵀죠. 저에게는 변희수 하사님이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습니다. 변희수 하사님을 뵙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고 당신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당신을 또 잃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를 할게요. 그런 다짐을 변희수 하사님께 하고, 그리고 이 청주편을 같이 찍으면서 정말 따뜻했고 보람 있었고 뿌듯했습니다. 네, 영화에서 보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만큼 많은 분들이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저도 이제 믿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글을 또 여전히 같이 함께 이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올해
우리 곁을 떠나신 분들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면서 동시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더욱더 힘을 써야겠다라는 마음들을 또 사람들이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 한해 몽님 정말 바쁘셨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거의 뭐 숨 돌릴 틈 없이 1년을 보내온 것 같은데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어떻게 구성이 돼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어떻게 논의와 결정들을 하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들을 힘차게 달려오고 있는지 한번 제정을 둘러싸고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점들도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제정해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인권 시민사회 단체 한 160여 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연대체이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도 14개의 지역에서 지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가 이제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11월 10일까지 이제 국민동의청원 심사 결과를 내놔야 됐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이제 국회에서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도보행진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태로 도보행진단이 이제 서울에 도착하게 될 수 없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이제 저희가 이 생존의 요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정을 요구해 왔는데 제정을 오래 해서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11월 8일에 국회 앞에 농성장을 차렸어요. 노숙농성장을.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현재 농성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체계로 활동 중이고요.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국회 앞에 오시면 비닐로 쳐진 천막이 여러 개가 있고요. 국회 일문 앞에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장이 있습니다. 네, 아직 못 와보셨다면 한번 꼭 들러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해서는 이제 이렇게 다큐에서도 보셨겠지만 국회가 11월 10일에 응답해야 할 마땅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그것에 대한 심사를 2024년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지금 이제 밀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보행진단이 서울에 도착할 때 그 소식을 접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제 분노했죠. 함께 정말 분노의 워킹을 했는데요. 그날 지금 국회에서는 임시회가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회에서 거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는 해요. 저희가 2017년에 대선을 치를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나중에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제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정치의 어떤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2021년에 살펴보면 더 이상 사실은 그 나중에라고 하는 말을 참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민들이 성소수자 당사자 이외에 굉장히 많이 그리고 넓게 깊게 확장됐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차별금지법이 가장 크게 가로막혀 있는 이제 장벽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보수 개신교의 반대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굳이 내가 나서서 이제 제정하겠다라고 밝히거나 다루기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굉장히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계속 이렇게 연기가 되어 왔었던 상황인데요. 그 사이의 시간 동안에 그러면 이제 성소수자만 싸웠냐 하면 그렇지 않고 이제 여성으로서 노동자로서 장애인으로서 국적이 다른 사람으로서 내가 왜 어떤 차별을 겪으면서 지금 시급하게 이 차별의 문제를 내 삶의 문제로 해소하고 싶은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기도 했고
이제 심화된 차별과 불평등에서 이렇게 당연히 그런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간 시기가 올해가 아니었나 싶고요. 지금 농성단은 이제 임시회 내에서 국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특히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라고 하는 담당위원회에서 빨리 논의를 시작해서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제정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대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를 끝내라. 차별금지법이 대선이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다. 민주주의 사회,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한다면 그 어떤 정권도 국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자신들의 책임과 책무로 느껴야 할 과제라고 요구하면서 이제 대선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할 것을 계속 이제 이야기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혹시 여의도에 지나가실 일이 있으시면 농성장에 한번 살짝 들려주셔서 목님한테 얘기 듣고 왔다. 나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농성장에 계신 분들 굉장히 힘이 많이 나겠죠. 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반차별, 그 다음에 이제 평등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다 보면 동료 시민됨이나 평등의 감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듣게 되고. 그래서 여기 계신 관객분들한테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카카오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저희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각자가 느끼고 있는 평등의 감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남겨주시면 이따 같이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좀 남겨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분의 이야기들을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님은 요즘에 또 영화가 개봉돼가지고 매우 바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에게 가는 길 흥행 중이시죠? 네, 나비님이 이제 영화에서 보여주셨던 모습,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또 다른 분들과 함께 등장하시긴 하지만 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을 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카타르시스를 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굉장히 나비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나비님의 에너지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막 듣고 있는데요. 나비님도 이제 그렇게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제가 보기엔 이제 활동가인데요. 네, 활동가로서 살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시간들,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그 시간 동안에는 또 한편으로는 혐오를 계속 마주했던 어떤 힘든 시간들도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또 견뎌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또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게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비님이 느끼신 어떤 자신의 어떤 변화의 시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자리에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도 또 그 말씀에 이제 에너지를 받고 또 어떤 열쇠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최근에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영화의 를 주인공으로서 영화가 개봉이 되었고요. 그 영화는 되게 평점도 좋고 요즘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도 거의 2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21에서 선정한 우리나라 영화 우수 영화의 10위 안에 선정이 되었고 그 영화를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연말 안에 아트나인이나 인디스페이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영화가 한 번 보면 퀴어 영화인데 두 번 보면 여성 영화, 세 번 보면 가족 영화, 네 번 보면 인생 영화입니다. 엔차 관람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영화를 출연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나가서 퀴어 축제를 가니까 그때 많이 느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아이와 함께 갔고, 혹시라도 저쪽 혐오 세력이 좀 시끄럽고 뭐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것에서 말리지 마라, 휘말리지 마라, 그런 조심스러움으로 갔는데 가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백주대낮에 폭언과 폭행에,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몇천 명이 와서 그럴 수 있다는 건 뭔가 사회가 잘못되었구나. 내 아이가 소수라서, 내 주변 사람이 소수니까 니네가 좀 조심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보면 가서 아이를 말릴 것 같은데, 실제 퀴어 축제 가면 부모들이 전부 다 투사가 되어서 돌아와요. 조심스럽던 부모도. 그건 참 뭐 이렇게 머릿속의 계산과는 다른 얘기인데, 정말 이게 뭐지?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다 뭔가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동안 한동안 편하게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저는 여성으로서, 싱글맘으로서, 어떤 조직사회에서 계급이 좀 낮은 사람으로서 그런 차별이나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그게 어느 순간에 나이를 먹고 중간관리자가 되고 하니까 잊고 살았던 거였죠. 그걸 제 아이를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된 거죠. 세상은 만만치 않구나. 그래도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물론 변화와 새로움을 꿈꾼다는 건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안 하고 지켜보면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겠죠. 저는 직업이 소방관이거든요. 그래서 죽는 사람이나 사고로 예고치 않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종종 보죠. 어차피 인생은 제 뜻대로는 안 되는 거고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데, 이 변화와 새로운 걸 꿈꾸고 사는 게 낫지, 그 변화가 어렵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않는다는 건 더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저희 부모 모임 활동가분들이 영화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 정말 전국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들과 함께 이런 활동을 하는데, 저희는 혹시 이것이 가족들만 위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도 많이 해요. 물론 자식을 통해서 혹은 뭐 가족을 통해서 성소수자 부모 모임 활동을 하긴 하지만, 보다 조금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게 한 어떤 기회라고 생각하지, 그게 꼭 우리 가족으로만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한때 바꿔볼까도 생각했어요. 부모 모임이라,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 아니라 뭘로 하면 좋을까. 응모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퀴네키였어요. 퀴어 내가 키웠다. 꼭 가족이 아니라도 어떤 기어의 정체성, 존재감을 갖는 그 누구라도 가족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상징성이라는 게 있어서 쉽게 바꾸지 못하지만, 그만큼 가족을 통해서 알게는 되었지만 가족 이상의 무엇,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은 그 무엇으로 부모들이 활동을 했고, 어쨌든 저는 저희 아들 덕분에 영화 배우도 되게 되었고,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제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키네키는 별칭으로 쓰죠. 네. 성소수자 부모 모임 아카 키네키 이렇게. 네, 저 좋습니다, 그 이름. 몽님에게도 이어서 얘기를 듣고 싶은데, 나비님도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서 모든 일을 계속 벌이시고 사람들을 막 끌어들일 것 같은데, 몽님은 굉장히 활동가들에게 신뢰를 받는 활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너무 힘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또 사실 한편 들기도 하는데요. 이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이 운동을 펼치면서 개인적으로 놓치고 싶지 않았던 가치, 혹은 잊지 말았으면 하는 장면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이제 출범한 게 2011년이거든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사실 그 이전부터 활동이 있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07년도에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면서 7개 이제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한 사태가 있었었는데요. 거기에 당연히 이제 성적 지향도 네, 빠져 있었고, 그때 이제 대응 활동을 하면서 인권 운동 안에서 반차별 운동에 이제 관심이 있는 단위들끼리 모여가지고 성별 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라고 하는 이제 성소수자 단체가 있고요. 그 여행자에서 활동하시는 도균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게 이거고 하고 싶은 게 이거였지. 이렇게 좀 다시 떠올리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도교님이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러니까 단체가 성별 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기치를 걸고 있다 보니까 논바이너리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활동가인 도교님조차도 처음 들어보는 명칭으로 자기 스스로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공간에 찾아오는 건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아, 이게 그냥 세상에는 여성과 남성이 있는데 너는 좀 특이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배려하는 방식으로는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 이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한국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되게 어려운 방식인 것 같다. 그런 방식으로 사고하고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운동이 그런 어려운 방식의 운동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차별받고 고통받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으로는 사실은 한국 사회 차별이라고 하는 걸 해소할 수가 없고, 되게 우리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차별의 구조, 차별적인 인식, 이런 것들을 같이 바꿔나가 보자라고 제안하는 법이기 때문에 어려운 방식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입법운동, 법을 제정하라고 하는 요구를 내걸고 이 농성장 앞에서 싸우고 있지만, 사실 입법은 정말 그 단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15년 넘게 싸울 수 있었던 이유도 그런 반차별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운동의 동료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었던, 자기 경험을 꺼내 놓았던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 를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이렇게 농성도 하면서 싸울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영화에서 그 등장하시는 분들이 차별 사유, 자기한테 해당되는 차별 사유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도 하나의 이유로만 차별받지는 않는 거예요. 되게 여러 가지의 체크가 되고 그것들이 또 계속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 안에 어떤 사유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걸 뺀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인가 라는 것을, 저는 그 영화에 등장하셨던 분들이 그 동그라미 치는 그 장면에서 확 이게 현실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저희가 조금 전에 관객분들한테 그 평등의 감각에 대해서 남겨달라고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두 분이 먼저 한번 보여주셔야 관객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먼저 나에게 있어서 어떤 평등의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몽님 방금 하셨으니까 먼저 이제 잠깐 쉬시고 나비님 먼저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평등이라고 하는 건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도 굳이 그걸 설명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비난받거나 그러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어떤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제가 성소수자 부모임을 드러내거나 제가 싱글맘인 거 이게 드러내거나 해도 그러나 몰랐다, 아니면 되게 그래도 멋있다, 이게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약점 삼아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숫자는 적지만. 왜냐하면 어지간하면 그런 걸 표현할 때 제가
그런 빠운 소리 하면 입을 찢어 놓을 테야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조금만 생각 있으면 안 하는데 아주 생각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홍군형을 낼 사람들이 그런 빠운 소리를 뭔지 모르고 막 하더라고요. 뭐 저런 소리를 들을 때 저처럼 어떻게 보면 제가 현재 소방노조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38년차 소방공무원이고 어느 정도 지위도 있는데 저같이 센 언니한테도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밖에 나가서 또 저런 시선과 저런 모자라는 말들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이 뭐 모든 사람이 우리 뜻대로 평등함을 다 추구하고 누리고 살지는 않지만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인생에서 뭔가 과제가 생기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늘 고민하는 것이 저의 평등에 대한 감각입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 갑자기 영화 속에서 개나 져버려라는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몽님 이어서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원래 이렇게 차분한 사람이 아닌데요. 저도 팬심을 좀 드러내자면 나비님 팬입니다. 네. 방금 나비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이제 다큐에 나비님과 나비님의 자녀인 한결님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평등의 감각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그 다큐멘터리에서 한 장면에 등장하는 나비님의 말과 표정이 떠올랐는데요. 어떤 거였냐면 이제 한결님이 성별 정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법원에 이제 신청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러 가는 나비님과 함께 굉장히 긴장된 순간이죠. 근데 거기에서 한결님이 되게 이제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성별 정정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이제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부당한 일인데 어쨌든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 읍소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네, 아마 한결님이 제일 싫으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위님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거 내 인생이 달린 문제야. 판사님한테 읍소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데 정말 그때 나비님께서 이렇게 등에 딱 의자에 등을 딱 이렇게 대고 뭐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읍소가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영화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한결님의 엄마,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위치하고 상관없이 난 여태까지 그런 판사 나부랭이가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빠은 소리 하면 난 그건 못 참아. 부당한 말에는 못 참아. 난 그렇게 못 살고 안 살아. 이렇게 살아온 나비님의 삶이 꺾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선 다른 사람과 평등한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심이 잡고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그런 관계가 가능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비님의 그런 삶의 여정이 꺾이지 않는 거. 그렇지만 한결님이라고 하는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타인을 그냥 뭐 무시하거나 지나치거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곁에서 같이 싸우겠다. 너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너의 곁에서 같이 싸우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계시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고 이게 우리가 만들고 싶은 그런 관계 아닐까. 연대라고 하는 말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기억에 남아 있어요. 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장면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영화에서 그 아이잔 씨가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냥 절실함 이런 것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감정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지도 하면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 또 토대가 될 수도 있겠구나. 물론 법 제정이라고 하는 것이 완결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차별금지법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변화할 수 있는 어떤
토대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이제 그랬었는데 이 차별금지법 목님에게 다시 질문을 돌리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긴 하지만 그 이후도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이후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또 과제라고 하면 너무 무겁긴 하지만 어떻게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모색해 나가야 할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네 2020년 작년이 맞죠? 네, 저 시간 감각이 이게 헷갈려가지고 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아마 중요 결과들은 다 뉴스로 접하셨을 것 같아요. 국민의 뭐 10명 중에서 9명이 나도 언제든지 뭐 차별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결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언론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또 다른 결과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차별을 경험했을 때 그거에 대응한 사람이 이제 대부분 많지 않고 근데 왜 대응하지 않았어? 라고 물어봤을 때 40%의 사람들이 내가 대응해서 문제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게 시정되거나 가해자가 처벌받거나 이렇게 할 거라는 기대가 별로 안 든다. 그리고 30%의 사람들이 내가 이걸 문제 제기했는데 그러다가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제 문제 제기했다는 것만을 이유로 이제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30%의 사람들이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실효성이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만큼 늘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면 이제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 정말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사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갈등이라고 하는 게 폭발하겠죠. 저는 이런 갈등이 폭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변화가 이제 좀 기대가 되고 그걸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걸 현실로 만드는 게 가장 큰 과제이지 않을까 싶고 또 그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이제 응답이 26%의 사람들이 대응 방법을 몰라서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거든요. 그럴 때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잘 알려나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러려면 반차별 운동이 지금보다 되게 더 단단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쉴 새 없는 활동이 이어지겠지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비님한테도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님 아까 소방공무원이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동조합 위원장이시기도 하시죠. 저 노동조합 활동도 역시 평등을 위한 또 활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비님이 성소수자 부원 모임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활동들도 함께 이어나가고 계신데요. 나비님도 역시 차별금지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이 평등을 향한 활동들을 멈추실 것 같지는 않고 나비님이 이어갈 활동들이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일들에 또 도전하고 싶으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물론 성소수자 부모 모임 활동가로서 계속 활동을 할 거고요. 제가 소방공무원 2년 6개월 후면 퇴직을 하거든요. 퇴직하고 나서는 더 열심히 활동을 하겠죠. 최근에는 영화에 나온 비비안님과 제가 배우 놀이를 하고 있어요. 어디 가면 배우님이라고 불러주고 영화진흥원인가? 거기에 배우 번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이 바쁘면 스타크래프트 그 스타들만 탄다는 차 타고 윙윙 하고 이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배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수님 놀이를 하려고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말 저 말 많이 말씀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저희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저희도
여러분께서 계속 응원해 주시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말 저 말 계속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출몰했다라는 막 소식이 막 이렇게 들려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막 상상되기도 합니다. 그 관객분들께서 올려주셨어요. 평등이라는 대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가 나일 수 있는 사회가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저의 수많은 정체성들이 겁먹지 않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스마일 스마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의 글을 읽어볼게요. 내가 무엇인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평등의 감각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차별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목소리를 높여주시고 이러한 좋은 영상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봐주신 분들이 저희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야기들 나눠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밖에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이야기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편 들기도 하고요. 질문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나비님께 먼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타인들이 불편할 저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발언하는 것 자체가 낯설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비님에게 많은 비난이 있었을 텐데 지치지 않고 계속 행동하시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시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원하는 바와 욕구를 드러내는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저도 오랫동안 살았죠. 하지만 제 존재를 좀 당당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소수자 부모라는 존재를 당당하게, 그것도 압도적으로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 이를테면 우리 상사분들이 이렇게 프라이드 뱅글 같은 거 하고 다니면 왜 그렇게 제복에 그런 걸 하고 다녀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제 아들이 트랜스젠더라 제가 프라이드 기간에 이런 걸 하고 다녀요. 그러면 엄마가 맨날 밖으로 들으니까 애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제가 뭐 설명을 하기보다는 선진국에서 그런 얘기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압도적으로 누리기도 하고 한마디만 더 하면 닥쳐 이 새끼야 이렇게 소리를 할 거야 라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하니까 뭐라고 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그냥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누가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 이런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질문해보지 않았고 그런 사람은 어떤 변화를 위해서 뭔가를 못하겠죠. 두렵지만 변화가 쉬운 건 아니지만 적어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 그리고 왜 변화하지 않을까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건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좀 또 하다 보면 맷집도 키워지니까. 그래서 멋있게 맷집 있는 사람으로 산다면 그렇게 살으려고요. 나비님 같은 분이 친구로 뭐 동료로 이웃으로 살면 정말 무서울 게 없겠어요. 아무리 뭐 혐오의 말들을 뭐 비난의 말 하도 옆에 같이 있으면 말씀대로 눈 똑바로 뜨고 어디서 이런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비님 같은 동료를 빨리 많이 만들어야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몽님에게도 질문을 좀 이어가 볼게요. 관객 질문이에요. 재정이 길게는 14년, 짧게는 6개월간 미뤄지고 있는 만큼 솔직히 지칠 법도 한데 재정의 희망을 어디에서 보는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절망의 증거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2007년에 차별금지 사유 막 삭제한 채로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조장법 막 이렇게 발의해놓고 막 이렇게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 공약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2013년에도 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2명이 그 당시에는 이제 민주통합당이었었는데요. 2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를 했다가 지금 저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그 법안 발의에 다 동참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수 개신교 반대 이제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이제 철회했을 때에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절망했죠. 그리고 사실 올해도 11월 10일, 그러니까 이렇게 10만 명까지 모아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서 이제 숟가락으로 퍼서 이렇게 입 앞에 갖다 대줬는데 그것도 논의 한번 하지 않고 이제 2024년까지 국회가 국민동의 청원을 미뤘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공분을 했지만 이게 절망한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실망하고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인가? 이 법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연기될 만한 그런 법인가? 특히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실망이 컸고,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긴 역사의 시간표를 보는 이렇게 감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그때 순간들을 떠올리거나 지금 당장 대선 후보를 합시고 이제 나서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만 접했을 땐 이제 너무 절망스럽죠. 이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해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헛소리를 하고 있을 때 나비님처럼 얘기해주고 싶지만 그럴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걸어온 길을 200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쭉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만 하더라도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를 위한 법, 소수자 인권법 이런 거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해요.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지만 아 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저런 대우를 받는 건 아니지. 좀 뭐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차별금지법이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지고 있냐라고 하면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지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의 표명 없이 어떤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은 기만이죠. 뻥이고 우리가 모두 다 그걸 알고 있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동료들을 굉장히 많이 넓혀온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10만 행동 국민동의 청원이 그랬고 30일 동안 걸어온 도보행진이 그랬고 지금 국회 앞 농성장에서 이제 펼치고 있는 농성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을 계속 모으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진짜 앞에 뛰어들어도 절대 한마디 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대선 후보에게 너무 당연하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뭐냐라고 물어보고 그거에 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이제 그 누구도 나중에 하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필요하다, 공감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걸 저희가 만들어왔다고 너무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긴 시점에서 봤을 때 아, 정말 우리가 이만큼까지 왔구나 이런 게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마음으로 활동하게 해주는 것 같고 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하나 넘어야 될 관문이 있다고 한다면 공감한다, 필요하다 이런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제정하겠다 언제까지 제정하겠다 너무 만드는 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목소리 내실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뭐 나중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분들이 공감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티고 있는 이 뭐랄까 요 힘을 살짝만 넘어뜨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어느덧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었어요. 관객분들이 소감을 남겨주셨는데 많이 뭉클하다 그리고 이제 같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라는 소감들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앞으로 계획 목님에게 들어보고 싶고 나비님 역시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고 그 얘기에 이어서 각자 관객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비님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계속 임계점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건 느껴요. 오늘 뉴스에서도 유엔 인권사무소 대변인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강력히 권고했고, 또 최근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몇몇 대사들하고 대사관 관계자들하고 이제 영어 자막 상영하고 영어 GV도 했는데, 그때 영국 대사 부부가 되게 감명 깊게 받고 많이 감동했고, 그리고 영국 대사로서 공식적으로 정부와 대선 주자들에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겠다, 그런 약속도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임계점에 다가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와 비비아님은 계속 배우놀이, 예수님놀이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말 저 말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미국 대법관이셨던 돌아가신 긴스버그가 했던 말을 좀 인용해서 얘기를 하자면,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어요. 법원이 허락하지 않아도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고, 다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과 나라가 바뀔 권리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바뀔 권리를 나라가 지켜달라는 거지, 우리 세상이 바뀌는 건 이미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마땅히 차별금지법은 제정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게 이 역사는 흘러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열심히 투쟁합시다. 네. 아까 저희 국회의원 농성장의 이름이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달력을 보면 저희가 이제 다 알잖아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에 제정이 될 수 있을까? 네. 어려울 수도 있겠죠? 네. 2주 정도 남았으니까요. 네. 근데 그때 걱정이 되게 많이 됐어요. 연내 제정이라는 것을 목표로 걸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1년 동안 정말 쉼없이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걸 도달하지 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그때 한 동료가 했던 말이 저한테도 되게 힘이 됐고, 힘이 된 것뿐만 아니고 정말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연내 제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가 사라진 건 아니다. 정말 너무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다큐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각자 자리에서 싸워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묶은 다큐인 것처럼, 차별금지법도 올해 그냥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제정을 향해서 계속 달려갈 생각이고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속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다큐 만들 때에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그냥 지역에서 이렇게 미디어 기획을 해보면 어때? 라고 이제 던진 말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각 지역에서 또 활동하시는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라든지 투쟁 단위분들, 각 지역 현장에 결합하면서 누구보다 그 싸움을 잘 알고 있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미디어 활동가들, 그리고 이제 소식을 듣고 차별금지법이 뭔지 모르지만 그냥 이 두 사람을 혼자 이렇게 둘이서만 걷게 내버려둘 수 없어서 이제 같이 걷기로 결심하면서 이렇게 계속 걸은 사람들,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다큐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정말 소중한 다큐고, 이 다큐를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자리가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나비님처럼 아주 열심히 끝까지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님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닐 것 같네요. 네.
그렇게 이 두 분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오늘 만났던 이분들도 또 우리 같이 어디선가 또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고, 더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런 자리에서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오늘 이 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 준비한 관객과의 대화 시간은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저희 폐막식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폐막식까지 함께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